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 콩콩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전과 충격,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는 윤세영이 황진구와 구하나 싸이를 심하게 질투하며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와 함께 행운의 팔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둘 사이의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윤세영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윤세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마치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팔찌를 집어들고 사무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황진구가 목격하며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 그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라고 말하며 황진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그랬어.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윤세영이 질투심에 팔찌를 버렸다는 사실을 듣자 구하나의 얼굴에는 실망과 함께 분노가 서려갔습니다. 황진구는 쓰레기통에서 주워든 팔찌를 조심스럽게 구하나에게 건넸습니다. 구하나 씨가 소중히 간직했던 거잖아요. 다시 잘 보관해요. 구하나는 팔찌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구하나와 윤세영이 회사 탕비실에서 마주하게 되고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다가와 팔찌 버린 거 사과해 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뻔뻔하게 못하겠어. 그럼 네가 어쩔 건데? 구하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윤세영을 쏘아붙였습니다. 너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 너 진구씨 말고 다른 남자 있지? 그것도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거 다 알아. 그 순간 윤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구지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구하나와 눈이 마주친 윤세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나에게 자신의 비밀이 들킨 순간 윤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황한 윤세영은 곧장 최명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명지는 윤세영의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 하루라도 빨리 구하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구하나 그년이 여기 있는 한 우리에게 위험만 커질 거야. 한편 신여진 회장은 장비서를 불러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양을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비서는 다급하게 자료를 확인하며 회장님, 구하나 씨 측에서 구지석 씨의 도움으로 은총이의 입양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알지 못해 대처가 늦어졌습니다.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고 차가운 눈빛으로 장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번 가정 방문조사 때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내부자의 거짓 신고임을 눈치채고 이번에는 누구도 미리 알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신여진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방문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신여진은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조사라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신여진은 조사관들에게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들은 절차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조사관이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최명지가 교묘하게 분위기를 조작하며 구하나를 나무랐습니다. 이게 다 구하나 내가 벌인 짓 아니야? 어떻게 형님 집에서 형님 몰래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최명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신여진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고 신여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세영 또한 한 발 나아가 구하나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설마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은총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며 더욱 꼼꼼하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계속해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조사를 지켜보며 구하나를 향한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조사관은 신여진 회장에게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알렸고 신여진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구하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구하나 내가 원하던 결과야? 내가 정말 우리 집을 위해 행동한 거라고 생각해?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심과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 오로지 은총이를 위해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신여진이 은총이 입양을 기뻐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하나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가득했고 입술이 살짝 떨릴 정도로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시지? 구하나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흔들리는 눈빛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구하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신여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냉담한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벽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었던 신여진이 등 돌리는 기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불시 방문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최명지와 윤세영이 신여진 회장을 조종하려는 또 다른 계략을 꾸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여진 회장은 구하나를 따로 불러 가정 방문이 강행된 것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 내가 감히 내 허락 없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신여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구하나를 압박하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최명지가 등장해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명지는 일부러 천천히 다가가 신여진 회장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혹시 구하나가 이번 가정 방문을 미리 알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침착한 것 같아요. 최명지는 신여진을 따로 찾아가 교묘하게 그녀의 의심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구하나가 은총이를 입양하면 구하나는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강행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은총이를 위해서일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계획이 잘 진행될 때 가장 여유로운 법이죠. 은총이 입양을 반대하던 구지석도 갑자기 조력자로 돌변한 것도 이상하고, 혹시 뒤에서 구지석과 함께 오누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요?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마 은총이를 핑계 삼아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회장님의 자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설마 싶긴 한데 만약 은총이를 이용해 회장님을 압박하려는 거라면 구하나가 미혼모가 돼서라도 은총이를 입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최명지의 말이 끝나자 신여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을 붙이듯 최명진은 더욱 자극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얌전한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감히 형님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했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겠죠. 최명지의 속삭임은 마치 독이 스며들듯 신여진 회장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구하나를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라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요즘 일이 너무 어수선하지 않아요? 가정 방문도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요즘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셨죠? 중요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일이 구하나가 입양을 강행하려는 시점에 맞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최명지의 음흉한 미소가 깊어지며 더욱 강하게 신여진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은총이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던 중 최명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상대방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최명지는 그 남자를 조 형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순간 최명지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본능적으로 복도 벽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여진이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어. 구하나가 신여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계속 주입시키면 결국엔 신여진과 구하나 그 둘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길 거야. 그때가 기회야. 최명지의 낮고 교활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은총이는 눈을 크게 뜨고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지 할머니가 이렇게 나쁜 짓을 꾸미고 있었어? 하나 이모한테 알려야 해. 하지만 똑쟁이 은총이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최명지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은총이가 유치원을 가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신여진이 출근한 후 최명지가 몰래 신여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은총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최명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뒤지며 서랍을 열어 신여진 회장의 귀금속과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재빨리 자신의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구하나의 방으로 들어가 그 물건들을 구하나의 서랍 속 깊숙이 숨겨놓았습니다. 그 순간 은총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녹화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최명지가 몰래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은총이는 숨을 삼키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이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최명지 할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 은총이의 눈빛은 단호했고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은총이 입양 가정 방문 조사가 불미스럽게 마치게 된 것과 구하나가 궁지에 몰린 상황을 윤세영을 통해 알게 된 구지석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여진 회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구지석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신여진이 하나 누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신여진 당신을 이대로 두지 않겠어. 결국 하나 누나를 그 집에서 몰아내려 하는군. 그것뿐만이 아니야. 신여진이 고의적으로 은총이 입양을 방해하고 있어. 하나 누나에게서 은총이를 떼어내려는 수작이야. 은총이를 보호자로부터 떨어뜨려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려는 거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편 수세에 몰린 구하나는 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의 돌변한 태도, 자신을 둘러싼 계속되는 위기, 그리고 신여진의 냉정한 태도가 구하나를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짜 딸인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속에서 구하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구하나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구씨, 나 너무 힘들어요. 황진구는 당황하며 하나씨 무슨 일이에요?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말 가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여진 회장님도 최명지도 윤세영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황진구는 구하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나씩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갈 테니 절대 혼자 있지 말아요. 구하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기만 했습니다. 신여진은 과거 끝까지 구하나를 친딸처럼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황진구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점점 깨지고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신뢰했던 회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아니야. 더 이상 신여진 회장을 믿을 수가 없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린 시절 밝게 웃던 구하나의 모습. 언제나 씩씩하고 강해 보였던 구하나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신여진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명지가 구하나를 모함하기 위해 신여진을 조종하고 신여진이 그 계략에 휘둘려 구하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 최명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황진구는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고 신여진은 결국 구하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여진은 아무도 모르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곧 구하나는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신여진은 잠시 침묵한 뒤 확실하게 끝내. 이번에는 실수 없어야 해. 신여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차를 몰고 구하나에게 향하면서도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구하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경찰들이 구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 씨 절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구하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절도 혐의라니요? 구하나 씨께서 신여진 회장의 귀금속과 중요한 서류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하나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여진과 최명지, 윤세영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찰들은 그녀를 끌어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차에 타십시오. 구하나는 온몸이 떨리며 저항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런 함정에 빠뜨린 거지? 그 순간 은총이가 달려왔습니다. 하나 이모. 안 돼. 이모 데려가지 마요. 은총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구하나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여진은 단호한 얼굴로 다가와 은총이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은총아, 이제 그만해. 하나는 가야 해. 그러나 은총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싫어요. 이모랑 같이 있을 거예요. 구하나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어떻게든 은총이를 위로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습니다. 구하나가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황진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함정이나 오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황진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큰 반전과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